해설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코스닥 대비해서 부진한 것이 거래소인데 그래도 네. 거래소에서 종목을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네.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헬스케어라든지 게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일부 종목들은 뷰옥스라든지 일찍이 좀 전해드렸기 네. 때문에요. 시장의 변동성에서 좀 이길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어닝 시즌에 있기 때문에요.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코스피이긴 합니다만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네. 기업인가요? 네, 현대그린푸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예. 네, 기업 개요부터 조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핵심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과 또 기타 사업 쪽을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또 자회사단에서 현대리바트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타 사업 쪽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백화점 법인 영업과 이 식자재 유통 영업을 했던 이 현대 H&S와 그리고 이 단체 급식 회사이죠. 현대 푸드 시스템 그리고 그룹 내 물류와 이 B2C 쪽으로의 식자재와 공산품을 유통하고 있는 이 현대 F&G가 이제 2010년에 계열사 간 합병을 하면서 이제 출범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사업형 지주회사다라고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 급식 쪽에서는 연 5에서 10%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안정적인 매출단을 범현대그룹과 그밖에 기타 이제 계열사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전후의 고성장을 보이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회사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분을 30% 정도 들고 있는 현대리바트, 지분 인수를 통해서 현대백화점의 유통망을 통해서 최근 굉장히 높은 순이익단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현대 H&S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린푸드와 무역업 쪽에서 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명 회사인 현대 LED도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인 여행 전문사인 현대 드림투어도 자회사단으로 현재 편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꽤 많은 사업군을 가지고 네. 있네요. 이런 가운데 또 앞서서 단체 급식이라든지 식자재 관련해서는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먼저 이제 단체 급식부터 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타 사업부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앞서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단이 외형 성장이 될수록 수익성 기여가 좀 높은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억 정도의 단체 급식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약 400억 정도, 8% 정도의 상승을 달성을 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중에서도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만 1분기 단에서도 단체 급식에 대한 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려보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특히 이제 범현대그룹 쪽이 건설사라든지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같이 이제 이런 식소라든지 급식소를 동반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중국 내에서 추가적인 사이트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정 파급과 함께 이에 따른 식수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양호하다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범현대그룹 쪽에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병원이라든지 군부대 이러한 쪽으로도 단체 급식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사업소들,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유통 문제라든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소업체들보다는 대형사 쪽으로 좀 상위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법인 쪽에 대한 증가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범현대그룹도 안정적인 매출단인데요. 최근 매년 이 5% 전후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단체 급식 먼저 언급을 드렸고 이제 식자재 유통 쪽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식자재 유통 관련해서는 상위단으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 업체에 대한 식자재 유통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연결 자회사 실적 개선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현대 리바트가 일단 독보적일 수 있겠죠. 지금 백화점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이 가정용 가구,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수기를 맞이를 하고 있는 원년이고요. 특히나 현대 그린푸드 급식소를 세우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용 가구라든지 그 밖에 사무용 가구 여러 가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추가 성장의 기회를 누림으로써 올해 실적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밸류단을 좀 축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2분기에는 이 자회사단 중에서 이 F&G 사업부 그 회사가 이 공산품이라든지 B2C 쪽에 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쪽인데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소비 경기 회복, 특히 상반기에는 일단 연휴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세월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네. 현대백화점이 이제 내년에 여러 그 점포도 출점을 하고 아울렛 단지도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점포당 이제 추가할 때마다 현대 그린푸드 관련된 자회사들의 이 매출액 증가분이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3분기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 F&G가 이 소매 식자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룹 전체적으로 유통망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식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도 출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효과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8월 이후에 상당히 큰 폭의 등락이 있었거든요. 일단 위니아 만두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인수가 무산되면서 또 하락세를 맞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M&A를 계속해서 활성화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있는 모양이죠. 네. 일단 현대그린푸드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 18,000원대의 저항을 뚫지 못하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수 성격의 이 사업부가 강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룹사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현대홈쇼핑은 한섬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네. 또 현대그린푸드는 리바트 쪽 지분 인수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위니아만도 기존 식품 계열이 아닌 또 다른 계열 쪽으로 M&A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시너지에 대한 효과가 부족하다. 그리고 노조 쪽의 반발로 인해서 일단 무산이 됐고 기억나기로는 대유웨이텍 쪽으로 일단 넘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2,200억 정도로 충분히 다른 또 스토리를 그려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장기적인 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충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식품 계열사 쪽에 그 관심에서 최근 이종 계열사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갈 기업 가치에 대한 레벨업, 리레이팅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코멘터리 분들이 옆에 계신데 부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셨네요. PER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요. 예, 네. PR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질문했습니다. 네. 너무 간략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실적은 좋은데 PER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이 PER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이슈를 받고 있고 아무래도 독보적인 일부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그 실적 기준으로는 PR 단위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분 가치라든지 또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PR이 7.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자회사 단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올해 이제 연간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61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 작년 4분기에 80억 정도의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상각 처리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 좀 이슈가 있었고요.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역시 1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충분히 별도 기준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연결 실적과 무관한 이 자산 가치의 경우에도 6,000원 이상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6,000원 이상의 가치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슈 M&A 이슈 위니아만도 이슈건이 철회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상단부 윗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0일 선상에서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만 네. 그 안에서도 또 수급에 조금 손바뀜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들 수급 양호하고 또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흐름들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일 선상에서의 지지 여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이 높아진 박스권에 대한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예솔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